어웨이트에 대해서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하면서 좀 헤맨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는 김에 작성해 보았고요. 네,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태스크 어싱크 어웨이트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동기적 프로그램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비동기적, 동기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은 다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어설프게 이해한 바에 의하면 비동기적 프로그램이란 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작업이 수행되는 겁니다. 사실 보다 더 이제 정확하게는 어떤 비동기는 어떤 요청을 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이 동기적, 비동기적 이런 개념과 뭐 싱글 스레드, 멀티 스레드 혹은 또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적 차이를 별도로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동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뭐가 좋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동기적으로 이제 한 번에 여러 작업을 진행하면 병렬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요청을 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령 UI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다른 작업을 하느냐고 UI가 먹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인 이 태스크와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태스크는 비동기적인 단일 작업을 다루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비동기적인 작업을 할 때 이 태스크라는 클래스를 쓰면 손쉽게 비동기적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태스크는 생성을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션을 받습니다. 네, 액션이란 거는 이제 반환값이 없는 델리게이트고요. 예, 그래서 위에서처럼 액션을 하나 선언해 줄 수 있는데 콘솔에 헬로우 태스크라고 하는 것을 출력해 주는 그런 요 액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액션으로 태스크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태스크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요 액션을 하는 태스크를 만들었다면 이 액션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시켜 줄 수도 있겠죠. 그 수행은 어떻게 시켜주느냐? 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라고 하는 태스크의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해 줍니다. 예, 여기 밑에 코드를 보면요. 자, 마이 태스크라고 하는 태스크를 하나 선언을 해줬고요. 생성을 해줬고요. 그 생성 안에는 콘솔에 헬로우 태스크라고 하는 것을 출력해주는 액션을 생성자로 전달을 해주면서 태스크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요 밑에 보면은 스타트. 자, 이 태스크를 지금부터 시작해라고 이제 함수를 호출해주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등록해놨던 액션을 비동기적으로 수행을 시켜줍니다. 네, 비동기적으로 수행을 시켜준다는 것은 지금 요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콘솔에 헬로의 월드를 시작하고 태스크를 만들고 마이 태스크라고 하는 거를 시작해라고 하면 요 흐름을 진행하고 있는 스레드와는 별도의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그 스레드에서 태스크를 에 등록된 이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은 메인 프로그램대로 수행이 되고 있고 내가 생성한 태스크라는 것도 별도 스레드에서 수행이 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수행이 되고 있는데 요 태스크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wait라고 하는 함수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wait는 이 태스크가 끝날 때까지 이 태스크를 시작한 이 태스크를 시작한 이 함수에서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고 이 태스크가 끝나기를 이 wait라고 하는 함수를 만나면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실행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태스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끝나게 되면 비로소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헬로 월드가 처음에 찍히고 그리고 태스크를 만들어줬죠. 그 액션을 등록해줬고요. 그 액션이 시작되면 이제 콘솔에 헬로 태스크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려고 시작을 하게 하고요. 근데 보니까 웨이트, 이 태스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이가 찍히게 돼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헬로 월드, 헬로 태스크, 바이 이렇게 수행이 되게 됩니다. 요것만 보면은 마치 동기적,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뭐 헬로 월드 다음에 헬로 태스크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시작한 다음에 웨이트 기다리라 하고서는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동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웨이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 여기서 웨이트를 주석으로 처리한 다음에 주석으로 막아놓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마이태스크를 선언한 이후에 스타트했죠. 그러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동시에 내려오는 것과 별도의 스레드에서 요거 헬로우 태스크가 출력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태스크에 스타트를 시킨 요 스레드는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바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헬로우 월드가 찍힌 다음에 바이만 찍혔어요. 요 헬로우 태스크가 안 찍혔죠. 왜 안 찍혔을까?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찍히지 않은 거예요. 자, 첫 번째 헬로 월드가 수행이 되면 태스크 스타트를 시키죠. 테스트 스타트를 시키면 별도의 스레드에서 요 스타트에 등록, 요 태스크에 등록된 헬로 태스크가 이제 수행이 되려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를 수행하려고 진행이 별도로 되고 동시에 이 호출한 함수는 그대로 다음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바이를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바이까지 출력하고 난 다음에 얘는 콘솔 프로그램의 메인이거든요. 여기서 바이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버려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부모의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네요. 그러면 그 아래에 부모에서부터 시작된 태스크 스레드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종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헬로우 태스크라고 하는 등록된 액하기도 전에 그 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헬로우 태스크가 출력되지 않고 헬로우 월드와 바이만 출력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위에서 웨이트 대신에 슬립을 줘서 1초 동안 살짝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헬로우 태스크가 출력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는 이 웨이트를 주석 처리만 했었는데요. 웨이트를 주석 처리하고 스레드에서 1초 동안 대기할래 라고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헬로우 태스크가 출력이 돼요. 왜 출력이 되느냐? 자, 메인 스레드에서는 태스크 스타트를 만나고 태스크 스레드에서 그 태스크에 등록된 액션이 수행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이 되기 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이가 출력되고 끝났는데 여기서는 슬립을 만난 거예요. 슬립을 만나서 메인으로 난 가던 애는 슬립을 만난 다음에 1초 동안 대기해야지 하고서 1초 동안 대기를 하는 거죠. 요렇게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위에 태스크에 등록해놨던 헬로우 태스크가 출력이 되고 요 헬로우 태스크가 출력이 된 이후에 그 태스크는 끝이 나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슬립이 1초 동안 있는 다음에 바이가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헬로우 태스크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고요. 또 스타트를 호출하는 대신에 아까 전에는 태스크를 수행할 때 스타트를 하고 웨이트를 해줬잖아요. 그냥 아예 런이라고 하는 함수도 제공을 해줍니다. 런을 해주면 액션을 등록함과 동시에 스타트까지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얘는 태스크 런 하게 되면 태스크를 생성하고 스타트 해주는 거를 런 해주는 함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 해주고 밑에 웨이트를 해주면 헬로 월드 그리고 헬로 태스크 런 하고 기다린 다음에 바이가 출력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스크는 비동기적인 작업을 이제 액션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등록해 주고요. 네, 그거를 비동기적으로 수행시켜 줍니다. 그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 태스크 이외에 이제 어싱크랑 어웨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공해 줍니다. 어싱크 어웨이트를 통해서
비동기적 함수를 정의하고 비동기적 작업의 결과물들을 좀 다룰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코드에서 이제 메인 함수에 헬로 월드를 찍고 태스크런, 아까 전처럼 본 태스크런에 액션을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액션을 등록한 다음에 아까는 태스크를 등록하고 런한 다음에 웨이트를 해줬죠. 웨이트를 해주지 않고 앞에 awai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이 awai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어떻게 동작을 했냐? 헬로 월드가 출력되고 기다렸네요. 맞바로 바이가 출력된 게 아니라 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가 출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웨이트를 붙였던 것과 동일하게 뭔가 여기서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태스크가 수행되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 함수에 대해 로직을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태스크 런이라고 하는 거는 태스크를 반환을 하고요. 반환을 하게 되는데 요런 태스크를 반환하는 함수들을 어웨이터블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wait를 붙일 수 있는 이 await 키워드를 붙일 수 있는 곳은 awaitable 함수 호출 앞에 await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 await 키워드는 async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sync 함수가 없다. 그러면 await를 붙이면 빌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await는 꼭 async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async 함수 내에서는 await가 없어도 되느냐? 예, 없어도 됩니다. 이게 조금 좀 헛갈린다기보다는 나중에 좀 실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await를 붙이려면 async 함수 내에서만 붙일 수 있지만 async 함수 내에서는 await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경고는 띄워줍니다. async 함수인데 await가 사용되지 않았어 라고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경고는 띄워주는데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async 함수를 await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함수를 만들듯이 만들고 호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가 출력되고 함수를 하나 호출하는데 async 함수를 하나 만들고 호출해 줍니다. 이 async 함수는 1초 동안 슬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콘솔에서 hello async task run이라고 하는 콘솔 출력을 하고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콘솔로 출력하는 요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얘를 빌드하고 런하게 되면 워닝이 두 개 뜹니다. 첫 번째, async 함수인데 await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호출했다고 경고를 하나 띄워주고요. 또 하나는 이 async 함수 내에서 await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경고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hello world 찍히고 hello async task run 찍히고 바이가 찍혀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태스크가 쓰이지 않았죠.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비동기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함수 호출하듯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 안에서 헬로 월드 출력되고 같은 스레드 내에서 스레드 슬립이 호출되고 콘솔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가 출력돼요. 그냥 일반 프로그램 동기적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스레드에서 수행되듯이 그렇게 수행이 됩니다. 이제 async 함수 내에서 태스크 런을 이용해서 비동기적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과 똑같은 예제인데요. 헬로 월드 호출하고 함수를 호출하고 그 내에서 태스크 런 하고서 슬립을 1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콘솔에 헬로 어싱크 태스크 런 이렇게 출력을 하고 끝나고 바이를 출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함수 호출을 되듯이 호출을 해서 태스크를 만나면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할당을 해서 요 슬립 1초를 호출하고 수행이 돼. 이게 비동기적으로 수행이 되죠. 하지만 여기는 웨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헬로 월드 출력한 다음에 여기 와서 1초를 기다리지 않고 이 기다리는 거는 다른 스레드에서 기다리게 되고 내가 진행하는 요 스레드에서는 맞바로 헬로 어싱크 태스크 런을 그냥 1초 지연 없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바이가 출력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서 함수 내에 들어가서 슬립이 됐지만 이 슬립은 별도 스레드에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할 길 가는 거죠. 헬로 워싱크 태스크런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 출력되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웨이트를 드디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결과는 예상한 대로 헬로 월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서 함수를 호출하는데 함수 호출해서 들어와 봤더니 await await를 만났네. 그러면 이 태스크, 이 슬립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줄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예상하기로는 여기 태스크 웨이트 하듯이 헬로 월드 하고서 여기서 1초 기다린 다음에 얘 호출하고 그 다음에 바이가 출력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된 다음에 맞바로 바이가 출력이 돼요.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await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헬로 월드가 출력되고 함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태스크 안에 await를 만나게 되면 기다립니다. 태스크가 수행이 되고 요 슬립 1초 동안 할 동안 기다리고 다음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요 await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 함수 내에서는 기다렸다가 다음을 수행하지만 await를 만나는 순간 이 호출된 어싱크 함수를 벗어나서 이 함수를 호출한 이 스레드로 제어권을 넘겨줍니다. 네, 다음이 수행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 함수 들어와서 await를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요 run 태스크 어싱크를 호출한 요 부분으로 가서 그 다음이 수행됩니다. 요 태스크는 태스크대로 비동기적으로 수행이 되지만 await를 만나면 이 어싱크 함수를 호출한 요 다음 부분이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부분 수행되고 바이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이 헬로 어싱크 태스크런이 출력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죠. 헬로 월드 출력했어요. 가서 태스크가 생성이 됐죠. 태스크에서 슬립 기다린 다음에 나는 헬로 어싱크 태스크 런을 출력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await를 호출한 이 순간 await는 await고 나는 await를 만났으니까 나를 호출한 메인 스레드로 가서 다음을 수행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수행하려고 해보니까 바이 출력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헬로 어싱크 태스크 런을 출력할 시간이 없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냥 종료되어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예전에 했던 위에서 봤던 것처럼 좀 기다려 보죠. 바이를 출력할 시간을 좀 한참 뒤에 기다렸다가 여기서 요 태스크를 수행한 다음에 바이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처럼 자, 헬로를 이제 찍고 그 다음에 run task async case 2라고 하는 어싱크 함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행을 합니다. 시작하고 await 만났습니다. task run 비동기적으로 함수를 수행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task run을 찍은 다음에 슬립하죠. 여기서 1초 슬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run task end를 찍어요. 그러고서는 await를 만나면 그 순간에 돌아간다고 했죠. run task async case 2로 가서 그 밑을 수행하는데 바이를 찍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초를 기다려줍니다. 자, 여기서 1초 기다리고 돌아가는 쪽에서 2초 기다리니까 요 다음에 1초 기다린 다음에 요 run async end가 출력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이제 콘솔에 기록할 때 이제 스레드의 아이디를 같이 출력되도록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스레드에서 수행되는지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헬로우 찍히고요. 그 다음에 run async start가
이제 태스크런으로 다른 스레드의 비동기적 작업이 아니니까 이 어싱크 함수를 호출한 그 스레드에서 시작이 계속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런 만나가지고 태스크런은 수행이 되면서 어웨이트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바이를 수행하는데 바이까지는 스레드 1 메인 스레드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2초 기다립니다. 2초 기다리면서 태스크런 하는 거가 다른 스레드에서 이렇게 수행이 되죠. 그리고서 다 끝난 다음에 run task async end가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는 비동기적 작업을 했던 요 태스크 요 스레드 4번에서 run task async end라고 하는 게 수행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메인 스레드에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태스크 런 해가지고 스레드 슬립 해가지고 1초 동안 기다린 다음에 헬로 어싱크 런을 출력을 하는데 어웨이트를 만났으니까 돌아가서 바이 출력하고서 슬립 2초 기다려 하고서 프로그램이 좀 끝이 납니다. 요건 메인 스레드에서 이제 수행이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태스크 스레드 해가지고 어웨이트 태스크 런 해가지고 1초 기다린 다음에 헬로 어싱크 태스크 런을 출력을 하는데 요거는 스레드에서 태스크 스레드 여기 1초 기다렸던 스레드에서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WPF에서는 어떨까를 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 아까 전까지는 콘솔 프로그램에서 이제 작동하던 예제였는데요. WPF와 같은 UI 프로그램에서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여기도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 놓고 그 밑에 런 버튼을 넣었습니다. 런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의도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우선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그레스 바는 제외하고 버튼 클릭하면 콘솔 프로그램에서 아까 확인했던 요 작업, 요 작업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자, 버튼 클릭 이벤트 하나 넣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코드 비하인드 단에서 요 함수가 수행되도록 되어 있고요. 버튼 클릭됐다고 시작하고 어싱크 함수 호출해주고 엔드 버튼 클릭하고 슬립 2초 넣고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아까 전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아까 전에는 여기서는 요 비동기적으로 호출했던 태스크를 수행했던 그 스레드에서 그 다음이 수행됐는데 여기서는 태스크 런 하고 난 다음에 1초 기다린 다음에 end run task async라고 함수 요 찍는 거가 1번 메인 스레드에서 찍혔어요. 그러니까 비동기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한 다음에 끝났는데 여기서는 메인 스레드에서 찍혔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콘솔 프로그램에서는 태스크 수행한 다음에 그 태스크 스레드에서 수행이 됐지만 여기서는 태스크 스레드가 아니라 다시 메인 스레드에서 이렇게 수행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기존 로직하고 태스크런 이후의 로직이 같은 스레드, 같은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되도록 한다면 충돌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 궁금증은 좀 나중에 한번 알아보려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프로그레스 바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프로그레스 바가 차례로 진행하지 않고 0에서 100으로 점프하듯이 동작하는데 1초의 텀을 둔 이후에 한 번에 진행합니다. 자, 여기 보면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로그레스 바를 밸류를 0으로 놓고 이 밸류의 값을 할당할 때마다 그 값에 해당하는 프로그레스 바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0이면 안 채워지고 100이면 다 채워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퍼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프로그레스 바의 밸류를 이제 쭉 올리게 되면 0서부터 100까지 쭉 올라가게 되겠죠. 슬립을 0.01초로 주면은 이제 0.01초마다 1씩 증가하는 코드를 저는 의도하고 짠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의도한 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차는 모습으로 진행하지 않고 0에서 100으로 점프하듯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갑자기 멈춰 있다가 100으로 그냥 한꺼번에 가버려요. 왜 이렇게 되느냐? 보통 메인 스레드는 보통 UI 스레드를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UI가 작동을 하려면
UI 스레드가 처리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위의 코드에서는 이 함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메인 스레드가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수행하게 될 건데요. 별도 스레드가 스레드가 수행을 하는데 이 함수가 다 끝나고 어디선가 UI 스레드가 그 UI를 처리를 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UI에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의 밸류 값을 설정해 준다고 해서 그 순간에 바로 UI에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벗어나서 그 UI 스레드가 그 이 밸류 값이 변경된 것을 반영해 줄 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UI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죠. 한 번에 그냥 쭉 올려줘서 100까지 가버리고 UI 스레드가 UI를 변경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에 UI 프로그레스 바가 한꺼번에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태스크를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해주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태스크 런을 이용해서 슬립을 주고 그리고서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동작을 하질 않죠. 왜냐하면 이 태스크는 별도로 슬립을 별도 비동기적으로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는 이제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아까 전과 다르게 한 번에 그냥 0서부터 100까지 그냥 쭉 진행하고 쭉 차례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채워주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나는 프로그레스 바 밸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다 넣어주면 에러가 납니다. 빌드 에러가 나고 실행 시 예외가 발생해요. WPF의 UI 컨트롤의 값을 할당하는 것은 UI 스레드에서 동작시켜야 됩니다. UI 스레드가 아닌 곳에서 할당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태스크라고 하는 태스크 런을 이용해 가지고 별도 태스크 스레드를 만들고서 거기서 이제 UI의 컨트롤의 값들을 할당하게 되면 여기서는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행하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안에서도 나는 UI 스레드에서 이것들을 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뭐 이렇게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방법이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await를 이용해 주면 참 편합니다. 네. 프로그레스 바에 0으로 초기한 다음에 await를 이용해서 슬립을 이렇게 10을 주면 await 기다렸다가 다음을 수행하게 되죠. 근데 await를 만났으니까 이 함수를 호출한 곳에 가게 되죠. 이 함수를 호출한 거는 이제 버튼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UI 스레드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wait를 만나면 이 함수를 벗어나서 UI 스레드가 동작을 하고 그러고서 프로그레스 바 값을 변경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면은 다시 0.01초를 기다리고 그 사이에 또 UI 스레드는 이 변경된 이 값을 UI에다가 반영을 해주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await 키워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워커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벤트를 등록해 놓고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뭐 이렇게 별도 함수에서 시행해주고 막 그렇게 구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await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서 되게 깔끔하게 구현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랑 await, async, await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MS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문서에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세한 케이스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